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정말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졌죠.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까지 익산 함나가 312.5mm, 군산 어청도가 295mm, 무주 덕유산 257mm로 우리 지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또 완주군 운주면에서는 하천이 범람해서 이 고립된 주민들을 119 대원들이 구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비를 피해 음식점이나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계시다가 구조된 분들도 계셨고요. 네. 구조된 분들 가운데는 한쪽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몸까지 움직이기 힘들었으면 참 큰일이었을 것 같은데 좀 구조가 잘 됐나요? 네, 구조대가 기지를 발휘해서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이 큰 고무대야 보이시죠? 네. 논으로 떠내려온 큰 고무대야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을 태워서 불어난 물을 무사히 건넜다고 합니다. 정말 기지를 발휘했네요. 정말 이 구조된 분들이나 구조대원들이나 정말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어서 너무 다행인데 오늘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이제 수해 피해 주민들은 복구하느라 애 많이 쓰고 계실 텐데 밤 사이에 또다시 비가 내리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은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내일 오후부터 다시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해진 집안이나 산사태 위험 곳들이 있을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폭우가 쏟아질 때 집이 낡아 있으면 물이 셀 수도 있고 또 금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낡은 집을 수리한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어려운 이웃들의 집을 수리하기 위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성금도 모으고 각자 기술을 활용해서 집을 짓고 고치는 일을 했답니다. 네, 아름다운 기적을 만든 사랑의 집짓기 현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무더운 여름 매미 소리의 선율을 타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편지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공사하시느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트럭 한가득 실리는 건축 폐기물. 집안 곳곳을 치우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깨끗하게 정리해서 좋은데 힘들죠? 여기 체험 삶의 현장 아니죠? 계획하고 공사하기를 2달.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새롭게 만들어준 사랑의 집짓기 현장으로 가보시죠. 사랑의 집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각자 가진 기술을 재능 기부하며 헌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작은 기적을 계획했죠. 전북대학교 그 최고위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도 좀 발전할 수 있게 봉사를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10대 총동문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눔 봉사활동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이 아이들 위해서 방도 만들어주고 전반적으로 지금 고쳐주는 그런 봉사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을 새롭게 꾸미는 데는 손 가는 일도 많은데 어려운 그 일을 해냈습니다. 돕겠다고 나선 이들은 또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반찬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전북대에서 가정을 엄청 많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은 해드릴 게 없어서 음식으로 보답해드리려고요. 집짓기로 음식으로 이웃을 돕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받을 이들 생각하니 주는 마음이 기쁘죠. 아버님 칼질이 진짜 섬세한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그 완주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밥차 봉사도 하고 좋은 일이 몸에 밴 분들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음식도 잘 만드셔서 반찬 맛도 베리굿이네요. 사랑과 정성으로 담은 반찬, 새 집에서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니 보는 사람의 마음도 뿌듯해집니다. 와, 이렇게 진짜 뚝딱 완성이 됐는데 받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었으니까 즐거운 마음을 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주시라고 싸주신 반찬, 이젠 배달 갑니다. 행복도 싣고 가죠. 여기가 바로 그 사랑의 집이 있는 마을인데요.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통을 가지고 요 앞에 왔습니다. 반찬 배달 도착했습니다. 봉사자들이 더 기쁘게 받아주시네요.
따끈따끈한 지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럼 누가 살던 곳인가요? 여기는 대가족이 거주를 하시거든요. 사시는데 많이 불편하셨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좋은 환경으로 바꿔드리고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성금을 모아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 기꺼이 성금을 내고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집짓기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 힘든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낡고 허름한 집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우, 더운 날씨에 고생 너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더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처음에 사실 왔을 때 좀 생활하기 좀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완성됐을 때의 우리 이 모습은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우리 특히 이 마룻바닥 보고서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놀면서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지낼 모습이 봉사자들을 기운나게 하는군요. 열심히 힘을 보태 이사 준비를 하는데요. 정리하며 변해가는 모습은 좋지만 더위에 많이 지쳤을 것 같네요. 리포터가 이렇게 와서 인터뷰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다 했습니다. 수고한 이들을 위한 피로 회복? 이삿날엔 짜장면이죠. 맛있게 드세요. 짜장면 먹는 자리엔 이 집의 주인인 할머니도 함께 하셨는데요. 집이 바뀌어 할머니도 봉사자들도 모두 좋았죠. 끝나니까 어떠세요? 끝나면 속이 시원하죠? 깨끗하고 깔끔하고 애들 좋아하고 할머니 좋아하시고 그죠? 우리 며느리 방이 마음이 들죠. 새로 재생겨요. 새로 샀으니까. 낡고 허름한 주방도 새롭게 변신. 생활 공간도 편리하게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경 쓴 곳은 여기랍니다. 여기가 바로 이 집의 하이라이트, 아이들을 위한 방입니다. 진짜 넓다. 살림살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삿짐 나르는 일에 봉사자들 모두가 힘을 합쳤는데요. 배달된 반찬도 쏙쏙 채워지네요. 맛있겠는데요? 와, 이렇게 냉장고가 가득 차니까 제 마음이 다 든든해지는 거 있죠?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행복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수고를 마무리할 선물. 이 러브하우스에 이제 살 아이기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왔다고 해요. 고마우신 분들 덕분에 올여름, 다가올 가을, 겨울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고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이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같이 외롭지 않게끔 그런 이웃이 있다는 걸 알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마련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유지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뒤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랑의 집 준공식이 있었는데요. 동네 분들 다 모이셨네요. 세탁기가 그냥 이 안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쁘다 안 났네. 180도 달라진 모습에 동네 사람들도 깜짝 놀라네요. 하나, 둘, 셋, 파티! 새로운 집에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식사하는 마을 잔치로 사랑의 집짓기 프로젝트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과 더불어서 이 행복을 함께 나누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고 특별히 이 사회에 필요한 미래 세대로 잘 자라주기를 소원합니다. 3대가 사는 집에 저희 나눔 프로젝트를 해줘서 너무 우리 어머님들한테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손주들 잘 크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모아 뜻을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달려와 힘을 합친 사람들. 아름다운 마음과 정성을 쏟은 진심으로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 만들기. 함께한 분들 덕분입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와, 정말 새롭게 바뀌었네요.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하느라 바쁘셨다는데 정말 현명한 판단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무더위와 싸우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새 집에 살 가족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이겠죠. 네, 이 집엔 아이들이 여럿인데요. 그동안 아이들이 지낼 방이 좁았는데 방도 더 커지고 또 화장실도 새로 생겨서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일이 힘들어도 아이들의 행복할 모습을 상상하면 네, 정말 힘이 난다고 하셨는데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크게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움 주신 분들에게 아이가 직접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지도 적었는데 네. 이렇게 주변에서 응원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어른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주변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함께 살아갈 힘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적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집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또 반찬으로 봉사한 분들도 계셨죠. 네, 맞아요. 이렇게 우리 주변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천사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퇴근길 소울푸드의 주인공도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네, 봉사와 나눔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신 분인데요. 네. 이분을 보면 정말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래요? 제가 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그런 느낌 받아요. 아하, 자, 봉사는 내 운명, 모인숙 씨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저에게 나눔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많은 행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곁에 있는 분들을 도와가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효자이동 마을관리 공동체 대표 모인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가 전에 한 20여 년 전에는 계속 내 새끼들을 키우느라고 장사하던 곳인데 지금은 우리 봉사를 매진하고 다니다 보니 봉사하는 사람들을 오셔서 잠깐씩 쉬고 봉사관처럼 사용하는 사무실이에요. 언니들 어서 와. 어서 와. 우리 미숙이도 왔네. 자, 같이 이제 삼계탕 만들기 얼른 오셔. 저기 닭 씻을 사람 몇 명은 여기 고무장갑을 껴야 돼. 선생님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시각장애인 삼계탕 나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삼계탕을 준비하려고 무더위 잘 이기고 나시라고 삼계탕을 한번 끓여서 드려볼까 합니다. 삼계탕을 해서 제가 드리는 입장이거든요. 1년에 한 2~3번씩은 합니다. 우리가 이게 농사지어서 온 배추예요. 여기서 열무하고 배추하고 헹궈서 씻어가지고 겉절이 하려고 감액을 하게 됐는데 술 드시고 하신 분들이 먹고 남겨놓고 가는 빵이나 계란말이 이런 걸 어르신들이 몰래 주워 갖고 가서 한쪽에서 드시는 걸 보고 어려운 이웃 저런 어르신들한테 한 끼의 식사라도 나눠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그맣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 약 25년 정도 됐어요. 뭐? 아니야. 저희 서방님이에요. 애기 아빠가 퇴직 전에도 많이 도와줬지만 퇴직하시고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맨날 마무리 다 해줘요. 뒤에 다니면서 소리 없이 옆에서 지켜주는 분이 있어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죠. 딸은 계속 나도 시간 나는 대로 그래도 도와주고 서로 같이 하고 가니까 서로 좋더라고요. 언니 경로당 어르신들 요리 하나 갖고 가? 아이고, 오늘 이거 주시려고? 이게 음식을 만들면 바로 동네 옆에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래도 경로당 어르신들도 좀 맛보게. 이거는 이대로 갖고 갈 거고 또 아까 찜통 찌까는 거 하나 있었는데 닭 삶은 찜통. 언니 싹 넣어버려 논아서.
흑안족 십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각장애인분들 밑반찬 배달하고 상담 봉사까지 한 6군데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언니 여기 앉아. 언니 옆으로 앉고. 재밌게 우리 회원님들 올 여름 무더위 잘 이겨내시라고 해갖고 제가 이거 닭을 사갖고 왔어요. 근데 좀 부족한 거 있어도 맛있게 드시고요. 네, 우리 네. 네. 여기에 제가 온 지가 적십자에 처음 들어가서 왔으니까 봉사하러 다니기 시작한 지는 20여 년 됐어요. 어르신 이게 김치예요, 이게 깍두기예요 하면서 줬을 때 예 고마워요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시각하고 연이 됐는데 지금까지 끝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맛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우리 그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이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진짜 보이는 것처럼 작잖아요. 최고는 근데 엄청난 일을 해내셔서 저희가 늘 놀래곤 하거든요. 그리고 하루도 진짜 평일에 빠지지 않고 저희 기관에 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식사 자원봉사를 해준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없이 조용히 이렇게 해내는 거 보면 본받을 점이 많으신 분입니다. 잘 먹고 가요. 언니들 조심해 가요. 내일 또 봐요. 네. 안 힘드세요? 즐거움을 하니까 힘들진 않아요. 몸은 피곤한지 몰라도 힘들지는 않습니다. 막 고맙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잘 먹었다고 하고 할 때가 제일 보람차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재능을 물려주실 때 이러한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행복을 찾아가는 최선의 길입니다. 다 같이 봉사합시다. 회장님, 우리 마무리하고 갑니다. 고생하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오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봉사원님들 다 같이 여름에 멸치국수해서 먹으려고요. 다 같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들 드세요. 젤로 서민의 음식이지 않아요? 서민들이 언제든 즐겨 먹을 수 있고 옛날부터 무병장수의 길이 국수라고 했고 해서 봉사 끝나고 이 국수 한 그릇으로 우리가 보람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재밌어서 죽어요. 봉사 와요. 어떻게 챙겨주는지 또 우리 봉사했다고 많이 챙겨줘요. 남 하지도 못하는 일을 많이 하시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째 김장방 행사할 때 그때 보면은. 나에게 소울푸드란 봉사란 이렇게 우리 멸치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여러 사람들의 곁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항상 매일매일 힘이 납니다. 다 함께 이렇게 국수 드셔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전주 시민대상 사회봉사대상 오인숙님은 20여 년간 지속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등 사회봉사 분야에 기여한 업적을 뚜렷해 전주 시민대상 사회봉사대상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회봉사대상 후보대 오인숙님입니다. 이렇게 오늘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깨가 더 무거워요. 모범 시민의 봉사대상을 받게 되어서 더 열심히 건강한 그날까지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때? 이거 완전... 와, 이건 진짜... 이건 정말... 일본 여행도 트립닷컴. 34년 만에 슈퍼 엔저니까 비행기 값도 슈퍼 최저가로 오네가이시마스. 대박. 일본 항공권 언제가 제일 싸? 지금이야, 지금. 항공권은 트립닷컴. 버거가 생각날 땐 뉴욕에 가자. 100% 냉장 패티에 풍미진진한 맛. 뉴욕 버거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뉴욕 버거. 네, 요즘에는 변화무쌍한 이 기상을 관측하는 네. 슈퍼컴퓨터 같은 첨단 기기가 그쵸. 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관측을 했을까요? 아, 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상기후 관측 자료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바로 치구기가 있잖아요. 치구기. 네. 치구기. 예. 치구기가 또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죠. 맞아요. 당시에도 정말 치구기를 통해 정말 정확한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네. 치구기를 이용해서 이 조선시대의 강수량과 이 기상 자료를 복원해서 전 세계에 공개했답니다. 그렇군요. 그 네. 당시의 기후를 알게 됐으니까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정말 이런 거 보면 조선시대가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은 씨 혹시 이 조선시대로 한번 여행 떠나보실래요? 너무 좋죠. 저도 네. 데려가실 거죠? 좋죠. 함께 해요. 네,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코너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하진의 전라도 이야기. 우리 지역의 역사를 재밌게 설명합니다. 아재 선생님을 만나고 오면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첫 번째 시간 어디로 떠나보나요? 네, 전주 한옥마을에 1,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기 전에 이분이 먼저 왔다 갑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전주 한옥마을이 유명해질 거를 선견지명을 한 분이 계시다. 이건데 맞습니다. 누구신가요? 네, 이분은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만날 수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상산고등학교 이하진 역사 선생님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하진의 전라도 이야기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상산고등학교에서 10년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하진입니다. 이 역사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신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 전라도의 어떤 역사 얘기를 해주시죠? 해조 이성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가보시면 이성계의 얼굴을 직접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경기전이라는 곳에 가면 이성계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 왕의 초상화를 우리 어진이라고 합니다. 이성계의 어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얼굴 관상을 보면 이게 무골입니다. 딱 봐도 이게 전쟁 영웅의 기상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왕으로 올라갔는지 그리고 이분이 또 우리 전주의 한옥마을에 오신 적이 있는데 오목대라고 한옥마을에 가면은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로 간 경위를 말씀드릴 건데 이걸 얘기를 드리려면 고려 말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고려 말에는 정말 많은 외침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왜구의 침입이 정말 극심했는데요. 공민왕 제23년 그리고 다음 왕인 우왕 제14년간 한 40몇 년간 도대체 왜구가 몇 번이나 쳐들어왔을까요, 영래 씨? 제가 역사 잘 모르긴 하지만 한 10번, 10몇 번? 정말 많이 왔는데 뭐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수백 번 있어요. 고려사라든가 고려사전료라는 이제 역사책을 보면 최영과 이성계 같은 무장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왜구와 그들을 막아내는 눈물겨운 사투, 이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심각했던 이 시대에 클라이맥스, 정말 극심했던 침입이 1380년 우왕 때 일인데요. 이때 무려 왜구가
500척의 배를 타고 진포라는 곳으로 침입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이 진포로 들어왔던 이 외선들이 너무나 이제 많은 숫자였기 때문에 우리 고려 수군에서는 화포를 동원해서 격퇴를 하는 성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500척에 타고 왔던 수많은 왜구들이 상륙을 해서 내륙을 돌아다니면서 분탕질을 치고 약탈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고려군이 막으려고 했으나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왜구가 지나가는 곳마다 시체가 흘린 피가 강을 이루고 시체가 쌓여서 산이 되고 이런 참혹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렇게 왜구가 전북 남원까지 들어간 겁니다. 오, 깊게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서 이성계가 지원군을 이끌고 남원에 이윽고 당도를 했는데 왜구가 진지를 치고 있는 걸 보고 이성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 딱 쉬고 내일 공격한다. 그러자 딱 하루 쉬고. 딱 하루 쉬고. 우리 태조실록에 따르면 내가 유일하게 한스럽게 여기는 것은 적을 보지 못함인데 적을 눈앞에 두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총공격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 다음날 실제로 총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쉬고. 하루 쉬고. 정말 격전이었죠. 이성계가 타고 있는 말에 화살이 날아와서 말이 이제 화살을 맞은 거죠. 그래서 말을 또 한번 갈아타고. 바로 갈아타요? 바로 갈아타고. 또 날아와서 또 맞았어요.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세 번째 말을 탔는데 이번에 날아와서 왼 다리에 꽂혔답니다. 화살이. 그럼 보통 이게 또 후방으로 이제 이송이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 태조께서는 바로 화살을 뽑아버리고 마치 그런 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외쳤다는 게 나는 오늘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싸울 것이다.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저는 두려우니까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더 사기가 이제 올라가지고 막 싸우는데 당시에 우리 실록에 따르면 좀 나이가 어린데 소년으로 보이는 왜구 장수가 있었답니다. 이름도 있어요. 아기발도라고. 들어본 것 같아요. 기록으로 남을 정도의 이제 인물인데 그 사람이 이제 고려군을 막 이렇게 하니까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성계가 자기 의형제에게 저놈을 우리가 잡자. 근데 생포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포하자. 그랬더니 이제 이두란이라는 분이 저놈을 잡으려면 많은 사상자가 나올 것 같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죽이자. 무슨 어떻게 죽일 것이냐. 이성계가 또 신궁입니다. 활 잘 쏘기를 유명한 분인데 맞습니다. 이성계가 이 아기발도가 온몸을 갑옷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서 화살을 꽂을 데가 없는 겁니다. 화살을 맞아도 그냥 이렇게. 그렇죠. 이게 좀 이게 튕겨나가거나 그러니까 활을 꽂기 위해서 이 투구의 꼭지를 맞추는 거죠. 투구의 꼭지요? 이게 요즘 야구로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야구로 비유하면은 저 멀리서 스트라이크 존 뭐 10cm 되는 거 이거를 이렇게 제구력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 요거를 맞췄답니다. 이게 판타지가 아니라 태조실록에 그냥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려사에도 나와 있고 맞췄는데 이게 턱의 끈이 이제 좀 느슨해지고 풀리는 거죠. 그리고 당황한 아기발도가 다시 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 틈새 한 번 더. 툭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넘어갔답니다. 그 틈을 노려서 이두란이 쏴서 사살했다. 이게 조금 판타지 같긴 한데 정사입니다. 정말요? 정사인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태조실록에. 네네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적장이 그렇게 사살되니까 일본군은 당황을 했고요. 왜구들은. 그래서 이제 후퇴를 하는데 추격을 해서 대승을 거뒀고 우리 실록에는 병력 차이가 한 10배쯤 났다고 하는데 그 10배쯤 나는 병력을 격퇴를 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70여 명밖에 안 됐다. 그런 사람이 지리산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치열한 전투였네. 이거를 이제 황산대첩이라고 합니다. 이게 당시 이제 남원 지명이 황산이라는 지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데요. 거의 나라공한 영웅이죠. 이 엄청난 전투를 치렀으니까 그때 또 이제 황산대첩 비를 나중에 조선 선조 때 세우게 됩니다. 이제 태조 이성계 그 공을 기려가지고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남원에 답사를 가서 봤는데 비석이 큽니다. 제 키가 좀 큰 편인데 180에서 살짝 모자라는 170 초반이거든요. 180. 네, 180에서 살짝 모자랍니다. 근데 그 비석이 제 키의 2배가 넘습니다.
비석을 조선시대에 세울 정도였던 거죠. 사람들이 크게 생각했던 이 전투였고, 근데 아쉬운 거는, 안타까운 점은 이 비석은 원본 그대로가 아니라 나중에 복원을 한 겁니다. 진짜 비석은 일제감정기에 파괴되어서 옆에 파비각이라고 따로 있고 누워 있습니다. 떼져가지고. 이게 나라가 없어지니까 문화재도 이렇게 훼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가보니까 남원에 황산대첩 전적과 함께 피바위라는 전설이 또 있는 거예요. 피바위. 네. 그때 왜구들이 흘린 피가 기록에 따르면 6, 7일간 냇물을 붉게 물들여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떠마시려면은 물을 받아 한참 기다렸다 마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였구나. 그래서 가보니까 피바위가 그냥 냇가에 있는 바위들인데 붉습니다. 이게 진짜 피가 아직 안 빠졌다. 이거는 좀 그러겠지만 그만큼 정말 전투가 격렬했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라는 그런 전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계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전주로 가게 됩니다. 원래 개성으로 가야 되는데 찍고 간 거죠. 찍고 한번. 근데 전주 왜 갔느냐? 이성계의 조상님들부터 이게 살고 있었던 곳이라 이성계가 전주이신 건데 이성계 고조 할아버지 때 이제 이주를 하신 거거든요. 이유가 있어가지고. 근데 또 다른 친척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한옥마을에 있는 오목대라는 언덕에 올라가셔서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큰 성대한 이제 전승 기념 파티를 열었다. 파티를 열었구나. 파티를. 제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불러주는데 이 노래가 대풍가라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대풍가 그게 뭐예요? 이게 우리 장기를 둬보시면 초나라가 있고 한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초한지 이런 소설도 있죠. 이 한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 한 고조 또 고제라고도 하는데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싸웠던 이야기를 들어보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항우가 결국 패배를 하는데 뭐 사면초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 유방이 항우를 꺾고 역시 또 자기 고향에 가서 친지들 다 모아놓고 불렀다는 노래가 이 대풍입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니 구름이 날아 흩어진다. 기세를 온누리에 떨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느니 어찌하면 날랜 장수를 얻어 천하를 지킬까. 새로운 나라를 개국하겠다는 건 암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공교롭게도 1380년 황산대첩 이후 12년 뒤인 1392년에 조선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 한나라 유방의 고향이 폐현풍읍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같은 풍? 폐풍인데 이걸 거꾸로 하면 풍패가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연루가 돼가지고 한 왕조의 고향, 본향을 풍패지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전주이시니까 전주는 조선시대의 풍패지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주에 이제 한옥마을 근처에 가보시면 전주 객사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객사라는 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손님 객자를 써서 관리들이 뭐 외부에서 이렇게 출장을 왔을 때 이 전주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거기 붙어 있는 현판에 풍패지관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이런 거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왕의 이제 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한옥마을에 가면 많이 보시는 문이 하나 있죠. 남문. 그 이름이 뭐죠? 풍남문? 풍남문. 여기서 풍자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전주성의 서쪽문을 옛날에 폐서문이라고 붙였습니다. 풍패라는 단어가 또 여기서 또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소름 돋는데요? 좀 날씨가 추운데 저도 소름 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옥마을 많이들 찾아가실 텐데요. 이제 이성계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 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가보시면 태조로라고 또 길도 있습니다. 가서 이성계가 왔다는 그 오목대도 올라가 보셔가지고 이성계가 이 풍경을 봤겠구나.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렇군요.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고 가면 또 굉장히 좀 새로운 의미일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네. 혹시 다음 주는 어떤 얘기가 준비되나요? 다음 주는 또 우리 옛 백제 땅에 깃들어 있는 달콤달콤한 달콤상콤한 러브 스토리 준비했습니다.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도 좋아합니다.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조 이성계의 전주 한옥마을 방문기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하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도 재밌었는데 이렇게 영상과 함께 보니까 그것도 나름 재미가 따로 있네요. 네, 전주 한옥마을 찾는 이들 참 많은데요. 네. 그냥 한옥마을이 유명하다고 찾을 게 아니라 이렇게 역사의 흔적들을 되짚으면서 찾으면 더욱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경기전 가서 이 태조 어진도 보고 오목대에 직접 올라가서 이 이성계가 바라봤을 전주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행하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남원 가면 또 피바위도 보고요. 맞아요. 역사 공부를 위해서 다른 지역 찾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변 지역들부터 먼저 방문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하진 선생님의 전라도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은 또 태조 이성계와 이 한옥마을 이야기를 짚어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이야기를 다뤄볼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이 백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곳일지 함께 추측하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장마철 꿉꿉한 날씨에 알아두면 좋을 꿀팁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 장마여서 계속해서 비가 내리죠. 네. 그러면 습도가 팍 올라가면서 불쾌 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습도를 잡을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네, 이목집중 오늘의 발견, 장마철에 알아둬야 할 꿀팁, 습기 싹 잡는 방법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또 비야? 뭐야, 계속 장마야? 어머! 그럼 계속 이렇게 꿉꿉하게 지내야 돼? 어떻게 쾌적하고 뽀송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오늘 저와 함께 습기 똑똑하게 해결해 보시죠. 습기! 습기! 흘러가라! 벌레든 탈취든 내게 맡겨라. 이제 습기도 예쁘게 관리하자. 예쁘게! 올여름 장마철 습기와의 전쟁 필승 전략. 축축 처지고 꿉꿉한 장마철이 시작돼 고민이 크다는 오늘의 고민 신청자 박정은 주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요런 이제 장마철에 이 꿉꿉한 날씨 때문에 고민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지금 장마철 되니까 일단 환기를 못 시키잖아요. 환기를 못 시키니까 집은 다 구석구석에 이제 꿉꿉함이 있고 근데 제습기도 뭐 방마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에어컨 하루 종일 돌리자니 전기세도 조금 걱정이 되고 북극곰도 걱정이 되고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들어와 주세요. 등장만으로도 든든한 집안 관리의 달인 정리수납 전문가 안미선 대표입니다. 아니 요즘 이렇게 꿉꿉한 날씨에 습기를 제거하는 꿀팁을 또 알려주실 수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집안에 생기는 습기부터 원인 해결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에 그렇게 주로 습기가 생기나요? 집안에 특히 이제 온도가 높고 공기가 잘 안 통하는 곳에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제 안방 옷장, 그다음에 욕실, 그리고 신발장. 그럼 오늘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먼저 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천연 제습제, 또 오늘 계피 스프레이로 집안 관리할 수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천연 제습제는 일회용 컵, 염화칼슘, 방충망 테이프, 한지, 종이끈을 준비해줍니다. 제습제부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정말 손쉬운가요?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은 요 페트컵을 좀 활용하려고 해요. 먼저 일회용 컵 뚜껑 끝부분을 오려주는데요.
이때 컵 위에 올렸을 때 빠지지 않도록 받치는 부분은 남겨주세요. 모기장 테이프를 가져왔어요. 원활하게 염화칼슘이 물이 되면 빠질 수 있도록 방충망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염화칼슘은 자기 몸의 14배의 습기를 먹어요. 와, 진짜. 네, 그러니까 14배니까 지금 이거보다 14배의 물이 나올 거예요. 아주 나는 예민하다 하실 때는 장갑을 끼고 통풍이 될 수 있게 한지로 덮어 묶어주면 되는데요. 너무 꽉 묶지 말고 고정이 될 정도로만 묶어주세요. 여기에 물이 차면은 이게 좀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넘어지거나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천연 제습제 완성! 집에 혹시 이게 쓰던 게 있다. 다들 익숙하시죠? 다 쓴 제습제를 다시 살리는 방법. 그 대신 주의할 게 염화칼슘이 2가지 타입이 있어요. 가루 타입과 구슬 타입. 여기다가 가루를 넣으면은 밑으로 많이 빠지겠죠. 다 쓴 제습제는 깨끗이 씻어 햇볕에 바짝 말려준 뒤 염화칼슘을 넣고 부직포를 올리고 뚜껑을 덮으면 끝. 이 방법이면 계속해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저것도 재활용이고 이것도 재활용이고 그런 면에서 제습제도 특히 뭐 인공 가공하지 않고 손수 만들 수 있으니 너무 뿌듯해진 것 같아요. 지구도 보호할 수 있고. 에탄올, 정제수, 계피 스틱. 이번에는 계피 스프레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계피 스프레이는 계피가 벌레들이 싫어하는 그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특히 이제 방충제로 많이 쓰이거든요. 에탄올 500ml를 넣었고요. 계피 스틱 한 100g. 2주 좀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거를 체에 한번 걸러낸 겁니다. 체에 걸러내는 이유는 단지 스프레이 그 틈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 계피 원액을 오늘은 7:3으로 가서 7:3이나 6:4 자유롭게 취향껏 섞으면 되는데요. 섞기만 해도 쉽게 완성. 벌레든 탈취든 내게 맡겨라.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뭐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계피 가랜드를 만들 건데요. 가랜드? 네, 아까 계피 스프레이는 우리 이불에다가 잘못 뿌리면은 큰일 나죠. 계피 스틱과 종이끈을 엮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과 만들기에도 딱입니다. 이제 스키도 예쁘게 관리하자. 예쁘게. 짠! 이렇게 직접 제습제, 탈취제를 만들어 봤는데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제습이 중요한 옷장. 켜켜이 쌓여있는 이불과 꽉 들어찬 옷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옷이 많이 걸려 있거나 이불이 많으면은 이제 통풍이 잘 안 돼서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천연 제습제로 꿉꿉함을 잡고 계피 가랜드로 상쾌함도 더하면 끝! 옷장을 열 때마다 기분도 좋아질 것 같은데요. 습기를 제거하는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혹시 신문지 있으세요? 바지 옷걸이에다가 옷장 하나에 한 2-3개 정도만 해도 큰 역할을 합니다. 신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부피가 크지 않아서 옷들 사이에 걸기만 하면 되는데요. 다음은 신발장으로 갑니다. 저 신발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선생님? 장마철에는 신발도 좀 젖어 있기 때문에 신발장에 들어가기 전에 좀 건조를 해서 들어가야 이제 습기가 생기는 원인을 차단할 수 있거든요. 갖다 놓기만 해도 이 공간 안에서는 충분히 제습 역할을 해요. 신발장도 보호 완료. 욕실은 항상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제습제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환풍기를 틀면 되지 않아요? 물기가 많이 생긴 상태에서 환풍기를 하면은 건조에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전기세 부담도 커지겠죠. 그래서 등장한 스퀴저. 사용 후엔 스퀴저로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배수구 등에 계피 스프레이까지 뿌리면 완벽!
이렇게 거실처럼 확 트여있는 넓은 공간은 또 어떻게 습기를 잡아야지 되는지. 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간이 크다 보니까 습기를 잡는다기보다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게끔 쾌적하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습기를 많이 품으면 얘도 습해지니까 그럴 때는 햇볕에 좀 말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서. 자, 이렇게 우리 선생님과 함께 우리 집안 구석구석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꿀팁들을 알아봤는데, 자, 그런데 요즘 같은 장마철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습기잖아요. 네. 근데 이 제습기를 사용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다고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석진 공간보다는 중앙에, 창문을 닫은 공간에 빨래, 실내 건조 시 사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물받이통을 주기적으로 비워줄 것. 그리고 외출 시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우리 박정은 주부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또 저희 선생님 덕분에 몰랐던 꿀팁도 많이 알게 됐고 손쉽게 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소모임으로 모여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여름엔 우리 모두 똑똑하게 습기를 제거하고 뽀송뽀송하게 장마철 이겨내요. 따뜻해. 정말 장마철엔 습기와의 전쟁인데 이 천연 제습기나 계런들을 만들어서 옷장 안에 넣어두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겠네요.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또 이 옷 사이사이에 신문지를 껴놓는 것도 정말 효과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꿀팁을 하나 드리면 옷을 뒤적뒤적하는 것만으로도 수분을 날릴 수가 있고요. 옷 사이를 떼어놓거나 옷장문을 열어놓고 또 선풍기를 쐬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제 습도가 높으면 옷이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균이 번식해서 이게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 우리 지역 남원에서 1000명 넘는 청소년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잖아요. 맞아요. 깨끗하게 소독하고 또 음식물 관리도 잘해서 건강에 더욱더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비가 계속해서 와서 이 집에만 있기 때문에 울적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기 좋은 우리 지역 행사 전시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이 전주 서학동 사진미술관에서 7월 2일부터 14일까지 32번째 전북판화가 협회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목판화, 동판화, 드라이포인트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구경할 수 있고요. 또 작품이 마음에 든다면 현장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마켓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네, 다음은 축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제 청하면 하소 백년제에서 제23회 청하 하소 백년 축제를 진행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부터 마을대항 윷놀이대회, 보물찾기, 먹거리 장터까지 더운 여름 예쁘게 핀 백년 구경하면서 축제까지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강의도 있는데요. 전주 서신도서관에서 7월 16일부터 고전 인문학 강의를 진행합니다. 고전 도서인 주역과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강의인데요. 7월 1일부터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강의 소식도 준비되어 있네요. 정읍에서는 온 가족 경제 독립이라는 주제로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7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연지 아트홀에서 진행하는데요.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진행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7월 20일 토요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는 희망을 전파하는 크리에이터 박유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여 진행하는 크리에이터 토크쇼로 지친 관객을 위로해주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예배가 가능하니까요. 위로와 희망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내린 폭우로 걱정이 많은데요. 모두 따뜻한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안전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올 때는요.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국민 행동 요령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서로 잘 챙기면서 재난에 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